자, 인천 소래포구 시장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광장시장. 자, 한 유튜버가 광장시장 분식집에 갔는데 사장님한테 저 떡볶이랑 순대 하나 주세요 주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순대를 먹었는데 계산을 한 후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눈 뜨고 코 베었다. 자,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2년 전쯤 광장시장 촬영차 방문했을 때 손님 입장에서 약간 속은 듯한 느낌을 받았던 가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업체의 판매 방식을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일반 순대는 6,000원, 모듬 순대는 10,000원으로 두 종류로 판매되고 있는데 손님이 순대를 시키면 사장님께서 모듬으로 섞어줄게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손님들은 6,000원 순대에 내장을 섞어준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네 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결제할 때는 10,000원짜리 모듬 순대 값을 내게 되는 것이지만 현재에도 그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팔고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사장님 저희 떡볶이랑 순대 하나 주세요. 네, 그대로였습니다. 이 멘트를 듣고 누가 10,000원짜리 모듬 순대를 준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본인은 일반 순대를 주문을 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들으신 것처럼 모듬으로 섞어줄게요. 이렇게 막 끝을 흐리면서 말하면서 일반 순대가 아니라 더 비싼 모듬 순대 가격으로 팔았다. 자, 그런데 이게 보니까 2년 전에도 이런 수법을 쓰더니 똑같더라라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떡볶이 리뷰를 주로 하는 51만 유튜버인데 그 2년 전 광장시장 갔을 때 좀 속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한 분식집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2년 전에 이 분식집에서 순대가 메뉴판에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그냥 순대만 나오는 찹쌀 순대 메뉴가 6,000원이었고요. 내장까지 섞여 있는 모둠 순대가 10,000원이었던 겁니다. 그냥 순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장님이 모둠으로 섞어줄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모둠 순대로 메뉴를 바꿔치기를 해서 4,000원을 더 결제한 적이 있었다라는 게 그 2년 전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튜버는 당시에 이때 눈 뜨고 코 베인 느낌을 받았다. 지금도 이 수법으로 팔고 있는지 좀 검증을 해보려고 한다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찹쌀 순대 가격은 2년 전보다 좀 올랐습니다. 지금은 8,000원에 팔고 있었고 모둠은 똑같이 10,000원이었습니다. 역시나 순대 하나 주세요 얘기를 했는데 이 사장은 순대 주문을 받고요. 순대는 모둠이랑 골고루 섞어드릴게요 라면서 2년 전과 똑같이 말합니다. 결국 또다시 1만 원짜리, 10,000원짜리 모둠 순대를 먹게 된 겁니다. 자, 교수님 그 순대 좋아하세요? 야, 좋아합니다. 예, 순대 보통 순대만 드십니까? 아니면 간이랑 이거 내장 섞어서 이렇게 드십니까? 뭐 심지어는 뭐 순대하고 떡볶이까지 이렇게 섞어서 먹죠. 아,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 뭐 이게 찹쌀 순대라고 해가지고 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간이라든가 이걸 갖다 섞어 주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죠. 지금 이제 우리 모든 그 순대는 10,000원짜리인데 그거를 갖다 시키시면은 많이 이렇게 섞어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많이 해보았던 솜씨가 아닌가. 그러면서 이번에 또 2년 전에는 4,000원. 지금 2024년에 2,000원이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딱 하면은 2,000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유튜브의 복수라고도 어떻게 볼 수 있는데 그 2년 전하고 똑같이 하느냐 했더니 이거는 예상대로 똑같이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처음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저 같은 경우도 아마 저기 가서 그냥 저렇게 아주 그 부드럽게 섞어 드릴게요 그러면은 섞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걸 갖다가 한 단계 그 업그레이드해서 10,000원짜리 시킨다 이렇게 생각은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완전 밑장을 빼는 거예요, 몰래. 그러니까 보통 순대 먹을 때 저 순대 주세요 그러면 간이랑 뭐랑 좀 섞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그냥 순대가 아니라 모든 순대로 업그레이드되는 거라고 생각도 못 할 것 같아요. 저도. 당연하죠. 근데 여기 그래서 다른 분식집은 또 어떨까? 광장시장 내. 그러니까 광장시장 내 네, 또 다른 곳.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순대 주세요. 그럼 모듬으로 골고루 섞어드릴게. 이렇게 하고 10,000원 받는다는 거고 또 한 집은 순대는 섞어서 줄게 이렇게 얘기한대요. 모듬도 뺐어 여기는. 순대는 섞어서 줄게요 하면서 더 비싼 모듬 순대로 결제를 한 거고. 순대는 섞어서 주겠다는 그야말로 그냥 섞어주는 거 아닙니까? 섞어주는 모둠이 거죠. 아니라. 그러니까요. 근데 유일하게 또 저 시 분식점 다른 곳은 저기는 기본 순대는 얼마고요. 모듬은 2,000원 추가되지만 그렇게 드시는 게 더 나아요. 저기는 그래도 정석이네. 저게 정석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모듬보다 그냥 원래 주세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섞어주기에 이건 너무 심하네요. 양 변호사님,
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이거는 당한 사람이 바본 건가요? 그럴 리가 없고요. 저는 사실 그 해외에서 태어난 사촌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한국이 요즘 워낙 세계적으로도 K컬처, K 뭐 팝이님 다 유명하니까 되게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자기 어린 딸 데리고 곧 오겠답니다. 그래서 광장시장 가고 싶어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나라를 찾아왔다가 만약에 이런 일을 겪으면 나 진짜 걱정이 돼요, 진짜. 이게 아니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대한민국의 한국의 위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슬퍼지려고 그래요, 지금 속으로. 이게 지금 그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봤더니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뜨내기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을 벌인다. 뭐 일부겠지만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부 상인들입니다. 일부 상인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한 군데서도 그러고 다른 군데서도 그랬다잖아요. 그렇죠. 약간 이게 이렇게 하면 다 속아 넘어가면서 이렇게 약간 하면 기본적으로 한 20-30%더 받는 건데요. 다 이게 약간 소문이 난 것 같아. 이런 상술이.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또 혼자 삐딱하게 생각하나 이 생각도 했어요. 제가 이거 보고. 근데 진짜 모든 사람이 거의 똑같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순대에서 섞어줄게 그러면 당연히 간하고 이거는 원래 기본에 섞어준다고 생각을 하지. 근데 이제 여기가 광장시장이 예전에 15,000원짜리 모듬전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외국인 상대로 해서 그것도 한 번 오고 안 오겠지 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저희가 처음 알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자성하자. 그래서 정량 이게 15,000원이었어요. 지금 저게. 그래서 정량 표시제도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번에 저 유튜버가 저긴 다시 안 가봤답니다. 근데 이제 떡볶이하고 순대 지금 우리 요 세 군데 갔잖아요. 여기도 혹시 양도 문제가 있나?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양은 그래도 관광지임을 감안하면 꽤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 그래도 아주 만족스럽진 않은데 그런 것 같더라라는 거고. 아니, 10,000원인데 양이라도 많아야지. 그리고 정량 표시제 아까 뭐 그런 대책 내놨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정량 표시제는 일부만 하고 하지 않는 곳도 꽤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광장시장 논란이 불거졌을 때 양도 양이지만 온리 캐시 이것도 문제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이 떡볶이 집을 돌아다녔던 분이 카드 결제되는 데를 찾았는데 단 한 곳도 카드는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카드 물어보면 대놓고 뭐 언짢아하신 분도 있었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돈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혹시 계좌이체 되냐 그러니까 아예 대답은 안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운영하시는 분들께 생각해 주시면 카드 받고 계좌이체 받아야 당장은 손해가 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고 장사는 사람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지금 잠깐의 이득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거 자꾸 사반 나가고 소문 나고 하면 그럼 더 한대죠. 오히려 사람이 발을 끊으면 저 정말 소탐 대실입니다. 이거는. 교수님, 저희가 이런 소식 전해드릴 때마다 제일 좀 걱정되는 게 정말 선량하게 장사하시는 대다수의 상인분들이 괜히 그냥 불똥을 그렇다고 이걸 있는 걸 못 본 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전국에 여러 유명한 곳들이 많은데 사실 이 소비자들의 그 어떤 판단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한번 외면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 이후로는 팔일 날리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앞의 이익에 매몰되지 마시고 이건 제가 봤을 때 그쪽 자체에 뭐 상인에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자정적으로 이제 어떤 그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돈만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당장 이거 뭐 세금 탈루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쪽에 관할 그 세무서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광장시장이라는 것이 한국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그런 그 광장시장이 되기 위한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방송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장시장은 여전히 바가지. 자, 저희가 이 광장시장에 만연한 어떤 바가지, 뭐 이 논란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바 있었죠. 최근 한 유튜버가 이젠 좀 달라졌나 해서 갔는데, 글쎄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저희 모듬으로 하나 주세요. 네. 혹시 카드도 되나요? 계좌이체? 네. 뉴스에 그렇게 나왔는데도 바뀐 게 없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부입니다. 광장시장 가서 배불리 먹었다는 분들 댓글도 봤거든요. 무엇보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번에 호되게 일을 겪고도 뭐랄까요,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실망스럽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광장시장 그 모듬전 방송하고 나서 다시 또 방송했었어요. 왜냐하면 시장의 상인들이 이렇게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그 가격, 그 가게의 영업 정지를 맞아요. 했다고 들었고, 그다음에 앞으로부터도 이제 정량을 지키는 어떤 노력 중이라고 저희가 또 다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한두 점 더 많아졌나요? 조금 많아져요. 조금 많아진 것 같죠? 그래도 이제 15,000원이라고 보기에는 좀 적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요즘 카드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카드 안 된다 그러니까 좀 더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때 계좌이체만 된다. 카드, 온리 카드, 노캐시 그거 박 변호사님이 막 했잖아요. 아유, 먹는 거는 좀 잘해. 카드 좋습니다. 좀 많이 주세요. 나 보면서 좀 화가 나네. 화가 싹 세알해봐도 어. 그 전 하나에 그 요만한 거 하나에 몇천 원 되는 게 좀 물가 어려운 건 알지만 넉넉하게 주십시오.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카드는 저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짜요? 모르겠어. 그러니까 참. 아무튼 예.